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1월이 오기 전에 이 주식만큼은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10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이와 같은 시장이 이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의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춰진 퍼즐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이고요. 시장의 흐름부터 종목의 수의 내용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7,660명까지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총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11월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무식하게 투자해야 되는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이 오기 전에 저는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왜 하필 11월 전이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쟁이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증시의 단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잡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2%가 넘게 하락을 했죠. 결국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11월에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11월 전에 사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쟁에 대한 내용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규모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과 인질 전원 석방 막교환 물밑 협상 본격화 조짐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지금까지 두 번의 인질 석방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마스가 공격한 다음에 미국의 인질 전문가들은 이거 협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절망적이지 않은 신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현재 그 두 국가에 대해서 두 무리에 대해서 중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카타르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질 석방 방식과 휴전에 대한 기간,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협상 테이블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한쪽의 의견 아니냐.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동참하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이번에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제고하고 있어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대규모 석방을 위한 회담을 위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며칠 늦출 용의가 있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만약 하마스가 큰 패키지를 제안하면은 우리는 그 대가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진짜로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협상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상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분쟁이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 유가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가 현재 83달러대까지 밀렸거든요. 국제유가가 하락해야지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이 차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거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유가도 안정화가 되고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더 이상 그 분쟁에 대해서 이슈로 시장에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지금이 단기 1차적인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죠. 특히나 이번 어닝 시즌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희비가 갈렸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다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이번에 공개하게 됩니다. 두 업체의 주가는 클라우드 성장세 차이로 흐름이 갈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1년 전보다 19% 증가했고요. 공공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 매출은 29%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나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1년 전보다 22% 급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뭐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9%씩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다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렇다고 클라우드 부분에서 알파벳이 적자로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매출도 22%나 늘었는데 애저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29%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실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사실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등인가요? 2등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3등입니다. 그런데 1등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가 구글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은 3위인데 애저보다 성장률이 낮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한 거고요. 그만큼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성장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월가에서 항상 1픽으로 뽑히는 탑픽으로 뽑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마존 투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자나 세전 수익 전망치를 크게 높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요. AI가 붐을 타면서 각 업체들이 AI 훈련에 필요한 빅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공공 클라우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AI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적다고 했죠. 하지만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고성장했듯이 클라우드 시장도 함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클라우드 열풍은 이미 불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고속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내 클라우드 시장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지금 당장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주목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추진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개별 기관에서도 본격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2023년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대한 이슈부터 해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중요성, 특히나 정부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클라우드에 눈독 들이고 있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일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27년까지 5년간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8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결정을 발표했죠. 왜 투자를 하냐?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회사의 측의 설명이고요. 지난 5년간 아마존이 한국에다가 투자했던 금액이 2조가 안 됩니다. 1조 몇천억인데 2조가 좀 넘겠네요. 2조가 좀 넘는데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하냐?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생성형 AI용 칩셋 도입, 시설 보수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은 8조가 아니라 그 투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 이유가 뭐라고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8% 수준이고요. OECD 국가의 평균이 31%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AI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상당 수준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IT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한국에서 클라우드 시장을 지금까지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안 때문에 지금까지는 써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AI부터 해가지고 미래 산업,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니 그러면은 아마존이 투자한다고 했던 거는 이번에 11일 날 이슈가 나오고 끝난 거 아니냐? 11월 달 전에 왜 사야 되냐? 11월에 도대체 무슨 빅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11월 달에는 바로 네이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IT와 관련된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네이버가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AI와 클라우드의 중추 시설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네이버가 각 세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은 네이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 가동 시점을 11월로 예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춘천 다음입니다. 외부 투자 없이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이 각 세종이고요. 60만 유닛 이상의 서버를 수용할 예정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바로 이 각 세종입니다. 이 안에서 네이버와 아마존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클라우드에 대해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받다 보니까 내노라는 기업들이 모두 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본격적인 경쟁이 네이버의 각 세종에 대한 가동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투자가 어디에서부터 돈이 쓰였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 11월 달 각 세종 가동을 시점으로 네이버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있죠.
낮은 클라우드 이용률로 인해서 사실 지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1월 각 세종 가동 등의 이슈에 수혜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의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에 대해서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포시에스입니다. 이 포시에스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보셨던 전자문서 관련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얘네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왜냐? 얘네가 지난해 아마존 웹 서비스에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했기 때문이죠. 즉 아마존이 한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각 세종이 가동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고, 카카오도 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2024년도 시장의 핵심이 결국 4차 산업으로 가겠죠. AI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클라우드 시장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이 11월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포시에스, 여러분들께서 11월이 오기 전에 미리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 정리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가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고 다운로드까지 받으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나올 겁니다. 이것도 회원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맞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약관동의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이름,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4가지만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 안 적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걱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정보들 하나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메일, 비밀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100% 무료로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리 공략하실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추천주에는 단기 급등주와 핵심 자료집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가 있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8시 30분 이전에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자료집과 컨텐츠들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